최근에 엄청난 횡령 사건이 있었죠. 성실하게 돈 버는 월급쟁이 자영업자들을 절망감에 빠뜨린 바로 그 사건.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원 횡령 사건입니다. 제일 처음에 밝혀진 횡령 금액은 1880억 원이었고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촬영날을 기준으로는 2215억 원까지 횡령 금액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야, 2215억 원. 상상이나 되는 돈이세요. 목숨 5개 걸고 오징어 게임 5번을 우승해야지 딸 수 있는 돈입니다. 이야, 저 많은 돈을 혼자서 어떻게 횡령을 한 거지?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의 자금관리 담당이었던 이씨. 이씨는 본인이 자금관리 담당 직책이었던 점을 이용해가지고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조사하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이 횡령 사실을 발견하기까지 최소 몇 달은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씨가 아무리 자금관리 담당 직원이었다고 해도 이렇게 큰 회사에서 한 명이 그렇게 큰 돈을 빼돌릴 동안 회사 내부적인 감시 체계는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참 의문이네요. 회사가 처음 고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이씨가 소재불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고소 후에 5일 만에 검거되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 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수사기관은 이씨가 정말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윗선의 개입이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이씨, 과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씨는 타인인 회사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의 돈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횡령죄가 성립하고, 타인인 회사의 자금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횡령죄랑 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득액이 50억 원이 넘어가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씨는 회사를 속이기 위해서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는데요. 이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이 씨는 이 횡령 금액을 합법적인 부동산 취득으로 보이게끔 가족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그랬다고 하죠. 이거는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한 행위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역대급 횡령 사건이고 그 외에도 다른 무거운 범죄들이 많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씨가 실형을 사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과연 몇 년이나 살게 될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이 씨가 감옥에 가는 건 가는 거지만 횡령한 2215억 원,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그대로 가져가나? 아니면 회사에 돌려주나? 가장 원칙적인 모습은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횡령 금액이 밝혀지고 또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그때 오스템 회사가 이 씨 및 이 씨 횡령 금액을 숨겨준 사람 등 범죄 관계자들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재산 등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원론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피해 회복이 힘든 경우에는 특별법인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서 국가가 이 씨로부터 횡령 금액을 다 몰수한 다음에 피해자인 오스템에게 돌려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오스템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 회복이 힘든 경우에 해당해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가 적용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긴 한데 해당된다고 가정을 하고 과연 실제로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이 씨가 본인 명의 계좌에 갖고 있는 돈이나 찾을 수 있는 현금들은 당연히 몰수가 될 겁니다. 실제로 이 씨가 처음에 금괴를 많이 샀다고 하죠. 그 중에서 일부는 국가가 먼저 압수를 했다가 이 씨가 자백을 하면서 이 씨 여동생 집에서 나머지 금괴들을 전부 다 회수를 해서 현재는 국가가 전부 다 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으로 부동산입니다. 이 씨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들이 여러 발견됐다고 하죠. 경찰은 이 점에 대해서 이 씨 가족들이 이 씨 범행을 알고도 이 씨 범죄 수익을 숨겨주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이 씨 가족들을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1. 범죄 수익이 이 씨로부터 이 씨 가족들에게 흘러갔다는 사실. 2. 이 씨 가족이 이 씨가 범행을 통해서 이 자금을 마련했다는 걸 알았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수사기관은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수사기관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입증을 한다면 이 씨 가족들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설명드렸던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서 국가가 이 씨 가족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몰수 또는 가액 추징을 해서 피해자인 오스템 회사에 돌려주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정말 역대급 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해졌는데요. 오스템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식 거래 정지 기업이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주들도 엄청 많다고 하죠.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일개 직원이 이 정도 규모의 횡령을 벌였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횡령, 사문서 위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시켜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법률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변이었습니다.